그래서 드가. 근데 헤드가 드가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조금 더 그림에 대해서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현대적인 그림, 좀 더 깊이 있는 그림 그런 걸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인상파 그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상파 그림하고는 다른데 우리가 봤던 모네나 뭐 르누아르 그림하고도 전혀 다른데 이제 그런 현대성이라는 특성을 좀 보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어쨌든 드가의 드가가 마네보다 2살 어려. 그러니까 상당히 모네나 르누아르보다는 이제 나이가 꽤 연배가 거의 7, 8년 위에인 그런 일종의 모네나 르누아르보다 좀 앞서서 이제 시작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그 살롱전의 전통에 따라서 지난번에 역사화 그죠? 그런 걸 얘기했었고 역사화를 그려보려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못한 거. 자기 결국 기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옛날 역사를 통해서 뭐 현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화를 그린다 그래서 그냥 그죠 옛날 일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현재의 시의적절한 뭔가 역사를 그려야 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죠?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을 뭔가 빗대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소재를 가져와서 그린다는 게 사실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가는 역사화 그리기를 결국 포기하고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진짜 줄거리도 없는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패를 하고 이제 마네를 만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새로운 화풍, 현대적인 화풍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번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죠, 그죠? 이제 루브르에서 이 그림을 모사하다가 같이 또 마네도 모사를 많이 했으니까 같이 만나서 이제 이게 지난번에 봤던 유명한 합스부르크 특유의 주걱턱, 그죠? 부정교합. 그래서 마네와 뭡니까 이 드가는 공통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공통점. 특히 현대성, 그죠?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와 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자 잘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서로 경쟁심 또 치열했고 특히 이제 드가가 그런 거를 드세게 드러내죠. 자, 그래서 이 공주 유명한 그 공주 지난번에 봤지만 이렇게 그죠? 금방 한 10살 사이 속이 쫙 빠지는 참 그렇습니다. 22살에 죽어버리니 참 이게 진짜 공주로 태어나면 뭐합니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드가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미술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 나왔던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마네 할 때 나왔었거든요. 마네 할 때. 이게 지금 마네예요. 이거 마네 부인이고. 그래서 이게 드가가 그린 마네와 마네 부인. 지금 마네 부인은 원래 피아노 교사로 그죠? 이 집에 들어왔다가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그러고 이 자식들하고도 이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출생의 비밀 어쩌고 하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피아노 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마네가 이제 뒤에서 자기 부인 뒤에서 피아노 듣고 있는 거를 드가가 그린 건데. 근데 요거는 우리 요건 했던 부분 이게 복습 내용이죠. 그러니까 드가가 이렇게 니하고 니 와이프하고 그렸다 했더니 마네는 드가가 그린 자신의 부인의 모습 뭔가 이 얼굴을 잘 못 그린 것 같아. 뭔가 문제가 피아노 치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 부분을 잘라버린다. 그죠? 이게 좀 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작가가 그린 걸 다시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림을. 이분 다른 아무리 못 그렸어도 화가가. 근데 이게 그렇게 그만큼 자존심들이 세다는 거예요. 마네랑 이 드가가. 그 드가는 이를 알고 그저 있잖아요. 성을 내며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고 나중에 고쳐보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형들이 남아있는 그런 이렇게 이제 뭔가 서로 그림을 그려도 서로 뭐 도움을 주고 르누아르는 모네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경쟁적인 거예요, 관계 이거는, 그죠? 르누아르와 모네는 그래도 경쟁 관계는 아니었어요. 아주 그죠? 서로 배우고 르누아르가 주로 따라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이 마네하고 드가는 서로 치고받는 이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꼭 있는 거죠. 그래서 마네는 자신이 당대 생활을 그릴 때, 그러니까 내가 먼저 현대성을 그렸는데, 쟤는 그때 말이야, 드가는 고리 때보다 역사 그거 다 그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걸 잊지 않고 언급했으며, 그죠? 이렇게 서로. 반면에 또 드가는
웃기지 마라. 네 지금 나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경마장이 일종의 그 모던 엔터테인먼트, 현대적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온 거거든요. 파리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장 그림 하면서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네 나 따라, 나 따라하고 있다. 그죠? 내가 이 그림을 내가 먼저 그렸고 네가 지금 나를 따라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막 그죠? 얘기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그죠? 이런 경쟁적인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둘이 또 꽤 친했어요. 같이 그림을 또 많이 그려요. 같이 여행 다니고 그림도 그리고 했습니다. 둘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경마장 그림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경마장 그림. 그래서 오늘 첫 얘기가 경마장인데 지금 1층에 그게 말 그림이 있어요. 일단 내가 보세요. 말이 달리는 그림이잖아요. 1층에. 그죠? 이게 지금 이거는 마네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마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꽤 이제 히트를 쳤는데, 그러니까 이제 드가는 이게 나 따라 그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가는.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은 나름 그 미술사적인 걸작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그 세밀화는 아니죠. 세밀화는 아니지만은 약간 인상주의적인 그런 이게 있는 거예요. 순간의 인상. 그래서 좀 어쨌든 시점이 독특한 게 그게 정면으로 달려오는 거잖아요. 원래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죠? 이게 보통 왜냐면 옆모습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보고 그린다면은,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롱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것도 명품 브랜드죠. 롱샴 브랜드 있죠. 왜? 가방, 그죠? 롱샴 그런 브랜드, 그죠? 전문가. 네, 어쨌든 어쨌든 그건 아닌 거죠. 어쨌든 롱샴이 사람 이름이니까요. 프랑스의 흔한 이름인가 봅니다. 그래서 롱샴 경마장입니다. 롱샴 경마장, 파리 인근에 있는 롱샴 경마장에서 벌어지는 그 경마 장면을 그린 거죠. 이렇게 딱 어쨌든 마네가 특유의 그 검은색을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나타나죠, 그죠? 그죠? 검은색. 마네는 인상파 모네랑은 달라요, 그죠? 화려하고 밝은 색을 안 쓰고 마네는 그래도 검은색을 많이 썼는데 이 검은색과 짙은 녹색을 많이 썼습니다. 짙은 갈색하고요, 그죠? 검은색, 짙은 녹색, 짙은 갈색. 인상파들은 금지된 색깔인데 이게 원래 갈색이나 검은색은 마네는 그걸 사용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들어오는 경주마들이 나름 그 속도감이 나름 그래도 상당히 느껴지도록 묘사한 그 경마 그림의 걸작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이게 그 원근법 구성이 좀 더 아주 긴박하죠, 그죠? 이게 그죠? 어떤 긴장감을 그죠? 이 원근법적 구성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것이 속도감을 굉장히 더하고 있는 문제가 있죠. 어디서 쓰니까 흰빛이 더 돋아지게 보여가지고 빛이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인 거죠. 전통적인 명암법을 그죠? 그걸 바탕으로 좀 출발해서 그거랑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어두운 색을 바탕으로 해서 대조적인 효과를 많이 노린 그런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어떤 마네의 그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데 이제 드가는 내가 먼저 그랬다 해가지고 이건 드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드가가 그린 출발선에서 있는 경주마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딱 보시면 좀 다르죠, 그죠? 확실히, 그죠? 이거는 마네의 그 검은색을 어두운 색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살짝 인상주의적인 그다음에 색면들이 좀 나타나고 하면 이거는 뭐 밝다기보다는요 요게 좀 맞아요, 그죠? 윤곽선이 뚜렷하여 소묘 스케치한 작품 이제 보시면 좀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윤곽선 스케치한 정도 스케치하고 그냥 살짝 그냥 채색한 정도로 윤곽선들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드가는 앵글한테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죠? 선을 많이 그려라. 그러니까 이 작품이 아직은 그죠? 선을 위주로 표현되는 그죠? 선. 딱 이런 거 보면 벌써 이 소묘 작품처럼 떼센 작품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롱샴 경마장의 장면을 그린 것.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뭐 다음 시간까지 계속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요게 이제 또 포인트예요. 머리를 잘라버려, 그죠? 그릴 때, 그죠? 이게 잘 이러지 않는데, 그죠? 이게, 그죠? 이게 뭐, 변두리에 있는, 물론 이렇게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그리다 보면 배경적으로는 잘릴 수가 있어요. 그죠? 옛날 그림도 뭐 계속 무한히 이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다 보면은 배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잘릴 수가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배경으로서 등장한 말이 아니잖아요. 주요한 대상이죠. 이 화면에 포함된. 그죠? 그 주요 대상을, 이거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아주 이따가 말씀드릴 뭐 그런
그 이제 이른바 그 새로운 그림의 그 양식 스타일이 됩니다. 잘라버렸다는 것.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시겠고요. 경마 얘기만 잠깐 해보시면요. 그 경마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경마는 본래 이게 영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영국에서는 말 타고 경마도 하고 말 타고 뭡니까 뭐지 크로켓인가 그죠? 그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말 타고 사냥도 하고 이렇게 왕 귀족들이. 그래서 이게 영국 전통의 것으로서 그러니까 어쨌든 파리 사람들에게 새롭다는 거예요. 물론 파리 사람들도 경마를 영국 사람들이 한다는 건 알았지만은 그거를 실제 가져와서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하는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57년 나폴레옹 3세의 주도로 블로뉴 숲에 대규모 관원소와 같은 롱샹 경마장이 이제 개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요. 그래서 어쨌든 영국 전통의 것인데,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경마 그림에 대해서는요, 요 얘기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시고요. 이미 본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죠? 달리는 그죠? 그거 복습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뭡니까? 제리코. 그죠? 테오도르 제리코예요. 그죠? 제리코의 앱솜 경마, 테오도르 제리코 잠깐 또 복습을 하시. 이 테오도르 제리코가 무엇의 시초로 잡히는 사람입니까? 미술사에서 무슨 주의의 시초? 테오도르 제리코의 그 유명한 그 메두사의 뗏목. 그건데 그거. 낭만주의 시조로 잡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초로 잡히니까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164페이지에 그죠? 164페이지에 그러니까 복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요 이제 살짝 정리가 돼요. 그죠? 164페이지에 낭만주의 나오고 이제 1번 아래쪽에 프랑스 낭만주의에서 바로 제리코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낭만주의 대표 주자는 우리가 들라크로아를 꼽습니다. 그죠?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린 들라크로아를 낭만주의 대표적으로 꼽지만 그 시초 그러니까 그 프랑스 낭만주의 또는 낭만주의 19세기 낭만주의 미술의 시초는 이 제리코를 꼽습니다. 그래서 테오도르 제리코. 그래서 그 유명한 작품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 아니에요, 그죠? 그 메두사의 뗏목.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역사화하고는 다른 거죠. 이건 어쨌든 간에 현실의 장면을 물론 재구성한 거지만은요, 그죠? 현실에서 이렇게 나한파선의 그 뗏목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절규와 그 극한 상황을 그린,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리얼리즘적이기도 하면서 그 감정표현을 위주로 했다는 측면에서 낭만주의를 꼽히는 겁니다. 물론 제리코는 자기가 낭만주의라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날 미술사에서는 제리코를 낭만주의 시조로 꼽습니다. 그래서 쭉 제리코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하나 보시면요, 이제 한 페이지 넘기셔서 166페이지에 맨 위에 166페이지 맨 위에 그 페이지 같은 페이지 다른가요? 같은 166페이지 맨 위에 사생활에서도 제리코는 낭만주의자의 원형이라 불릴 만한 삶을 살았다. 이 낭만주의자의 원형이라 불릴 만한 삶, 이게 뭐겠습니까? 사실 감정이, 그죠? 감정과 정열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죠? 그런 그래서 같은 내 세상을 떠난 시인 바이런처럼 제리코는 안락한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안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학대받은 자들을 감싸고 자신의 정열이, 그죠? 정열과 감정이 명하는 대로 살아갔다. 그의 스승은 그를 광인이라고 불렀고, 요게 나온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때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언제 언급 드렸냐면요, 그 광영 소나타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요때부터 천재의 다른 말은 광인이다. 그죠? 천재는 미친놈이다.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미친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미친놈으로. 천재니까 이해될 수 없는. 근데 그것은 낭만주의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원래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 나온 개념이고, 제리코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낭만주의 시초로 잡히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회적 측면에서도요. 그래서 그를 광인, 저 미친놈, 그죠? 말 그대로 라고 불렀고, 이게 미쳤다는 게 자기 감정과 정열이 치 닿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미친 사람이 말고 지 멋대로 한다는 그 표현 쓰잖아.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를 광인이라고 불렀고, 그의 그림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축출되기도 했다.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승마를 즐겼던 그는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32세에 아까운 나이로, 그죠? 신이 좀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말을 기르고 살았기 때문에 말을 좋아했고, 제리코가 그래서 말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리코는 물론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인데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 여행을 하면서 그 앱솜에서 벌어지는 경마를 보고 그린 겁니다. 그죠? 이게 연도가 벌써
1921년도 꽤 멀죠. 드가의 그림은 이건 뭐 70년대 1870년대 80년대고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이런 식으로 그죠? 경마를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다. 그래서 제리코가 영국 건너가가지고 이제 경마하는 걸 보고 또 제리코 스스로 말을 좋아했고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유명한 경마 그림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왜 유명한지는 그때 우리 했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야 말이 실제로 이렇게 달리냐? 그죠? 이거는 관념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관념 속에 말이 뭔가 빨리 달리는 속도감을 그리기 위해서 제리코가 그렸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관념 속에서 이렇게 그린 거지 이렇게 앞다리와 뒷다리가 동시에 공중에 떠 있으면서 바깥쪽으로 뻗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공중에 뜨는데 뜰 때가 언제 뜬다? 다리가 모일 때예요. 여기 그 다음에 제가 그것도 아예 복습으로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뜨잖아요. 뜨는데 이게 모일 때 뜬다는 거예요. 모일 때. 오히려 발이 앞뒤로 이렇게 뻗어 있을 때는 다 있다는 거예요, 발이. 그죠? 닿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이 지금 쭉쭉 막 날아가는 걸 그린 건데 관념으로만 그린 거고 실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힘이 날아가는 거고 이렇게 안 되고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거는 여기 이제 그 머리 브리지 그죠? 영국 사진사 머리 브리지가 이것도 사실 얼마 안 돼요 증명된 지가 그죠? 이때서야 19세기 후반에서야 연속 촬영 그죠? 12대 카메라로 연속 촬영해가지고 아 말이 실제 달리는 모습은 그죠? 대부분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근데 동시에 떠 있는 건 요거라는 거지 그죠? 말이 이렇게 앞다리와 뒷다리가 안쪽으로 오므릴 때는 탕 해서 같이 다 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짚고 건너가고 요거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죠? 요 말의 동작과 연관돼서 유명한 그림.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마는 이미 그죠? 영국에서는 전통적인 스포츠고 이랬는데 요것을 이 나폴레옹 3세가 이거를 도입한 거예요. 이거를 프랑스에. 이걸 왜 도입했겠습니까? 저랑 똑같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뭘 도입했어요? 그래서 프로야구, 그죠? 프로야구. 똑같은 거예요, 그죠? 프로야구는 미국 일본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뭡니까? 딱 독재 정권으로 정권을 잡았잖아요. 똑같아요. 나폴레옹 3세도 이게 나폴레옹 3세 처음에는 황제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서 이제 그냥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뿐인데 자기가 이제 스스로 친히 구태타 해가지고 독재했다. 내가 해가지고 스스로 황제가 돼버린 거거든요. 황제는 종신직이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독재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불만 없게 재밌게 해주고 말이야, 그죠? 뭐 돈 풀고 재밌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돈과 스포츠와 정치에 결합된.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이제 경마를 영국 것을 도입을 한 거죠. 도입해서, 그죠? 그래서 크게 경마장을 갖추니까 파리 사람들한테는 처음 보는 새로운 것이니까 야 이거 재밌다. 근데 거기에 막 돈도 걸리고 또 사람들이 막 볼거리도 없는데, 그죠? 이제 이게 이 근대화가 그러니까 현대화가 되면서 주말 개념이 생긴 겁니다. 주말. 요 주말도 우리가 농업 사회는 사실 주말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아니 뭐 주말이라고 뭐 지금 뭐 농사 안 짓나? 주말에도 뭔가 필요하면은 나가서 뭐 김내기를 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농사일이라는 게 주말 휴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원래 없는 거죠 농사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농업 사회는 주말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기독교에서 그런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제 있을 정도인 거지 원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 말 그대로 주말이 생긴 건 그 산업 사회죠. 그래서 산업 사회는 매일 출근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이제 오전까지 보통 하고 그죠? 이 끝나고 일요일에 사실 갈 데도 없잖아요, 그죠? 도시에 모여있는 공장이나 이런 사무실은 다 쉬고, 그럼 주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처음으로 준 거지. 우리나라도 전두환 대통령도 자기가 독재를 하려다 보니까, 그죠? 사람들 주말에 프로야구장도 가고, 들어오세요. 뭐 하라고 프로 축구도 만들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 3세가 자기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스스로 막 경마 규칙을 정하는데 관여할 정도로. 그렇죠. 저희도 기억나요. 그 영상 치면 나오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프로야구 개막식 할 때 시구했잖아 와가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그래서 자기가 막 경마 규칙 정하는데 관여하고 경마지 활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스포츠와 정치가 결합된.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막상 주말에 할 게 없으니까 주말 여가를 즐기는 핫플레이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핫플레이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때는 또 일종의 만남의 장소죠.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전통적인 만남들이 깨지고서 이제 새롭게 특히 이제 남녀가 만나야 되는데 이 남녀가 이 모이는 장소가 이 주말에 이제 다들 쫙 다 빼있고 이제 경마장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만나고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그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런 빼고 그죠? 그래서 멋지게 차려입고 이렇게 나들이 나온 남성 여성들 그런 그림도 많습니다 그때. 그래서 경마장이 크게 인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현대적인 그런 문물로서 드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드가의 그림 스케치 같은 그런 그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드가의 그림. 그래서 요건 또 이제 드가의 그림으로서 제목이 잘못된 출발이네. 잘못된 출발이 뭔지 아시죠, 그죠? 출발 땅인데 부정 출발 먼저 출발하면 이게 지금 가다가 딱 멈춘 거 아니에요. 먼저 출발하면은 다시 출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런 거를 그린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드가는 경마 기수들이나 말의 모습을 주로 그렸고 경마장 자체의 모습을 많이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맞긴 맞아요. 경마장 그림을 드가가 먼저 시작했다는 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만해가 따라 그렸는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드가가 먼저 시작했고 만해도 이제 많이 그렸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포인트 나오는데요.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은요. 요것도 이제 경마장에,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이 부르주아 가족이죠. 이게 드가 친구예요. 여기 써있죠. 모델은 발팽송. 우리 그때 나왔었어. 드가의 그 중학교 아주 절친, 그죠? 평생의 절친이고, 그 부인이고, 바로 애기. 태어난 조그만 여자아이, 외동딸. 이렇게 해서, 이 집은 부르주아 집안이니까 이렇게, 그죠? 자신의 개인 마차에다가 이렇게 애를 데리고서 이제 나들이 나온 겁니다. 그죠? 저쪽에 경마장이 있고, 그 옆에 넓은 초원 숲으로, 초원으로 주말에 경마장에 마차를 타고 이렇게 나들이를 나온 거를 자기 친구를 모델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이제 왼쪽에 이 마차, 그죠? 조그만 마차도 이렇게 잘려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말, 그죠? 말에 이렇게 얼굴이, 그죠? 머리가 이렇게 잘려 있는, 그죠? 왼쪽 마차, 오른쪽 말의 모습이 이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이 잘려 나간 게 1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이렇게 잘라서 그리는 그림, 그죠? 대상을. 그러니까 배경의 대상이 아니라 그림의 주요 대상인데 그걸 잘라버리는 거. 그죠? 이거는 1차적으로는 사진의 영향입니다. 그죠? 왜냐면 사진은 찍으면 그냥 일단 딱 무차별적으로 잘려버리잖아요. 그죠? 이거를 다 넣고 찍으려도 다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리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사진, 그죠? 사진이 장면을 포착하는, 그죠? 잘라서 그리는 그것의 영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여기 202페이지 드가, 그죠? 202페이지. 밑에서 둘레 6줄 있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찍힌 스냅사진 같은 효과. 그죠?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물군을 중심에서 벗어나게 위치하거나 때로 그림틀 바깥으로 잘려나간 것처럼 묘사하는 유별난 구성법은 일본 판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판화의 영향이 있어요. 일본 판화는 여러분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205페이지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205페이지 일본 판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일본 판화 오른쪽 다리가 잘려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주요 인물인데 인물을 다 온전히 그리진 않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죠? 잘라서 이렇게 그려진 이런 일본 판화. 그 다음에 사진. 그죠? 사진은 찍다 보면 당연히 이렇게 대상이 잘려나간다.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도 효과가 있죠. 효과. 지각적인 효과는 물론 드가는 과학적인 그런 것까지는 얘기를 못했지만 경험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일본 판화의 영향과 그 사진의 영향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화면에 꼭 이게 다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죠?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게 다 그려져야 돼요. 그죠? 이게 다 그려져야 됩니다. 그죠? 그릴 거면 다 그려야지 왜 잘라 그리냐. 그죠? 아예 빼던가 이 그릴 거면 다 온전하게 그려줘야지. 그죠? 근데 이렇게 잘라 그리게 되면은 일단 지각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대상을 볼 때 이런 효과가 생겨요. 대상과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깝게 느껴져요. 이게 잘려버리면 이게 조금 더 가깝게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까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게 다 보이지 않게 잘라 보인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가 반응을 할 때 잘라 보이는 것은 조금 더 가깝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일단 이 얘기 이제 좀 다시 하도록 하시고, 이게 자꾸 이게 이런 거 보시면 잘라 그러니까 이게 확 다가와 보이죠, 그죠? 이 잘라 버리니까, 그죠?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그죠? 말머리가 말 그대로 말머리, 그죠? 안 들어온다는 말씀. 네, 그죠? 가까우면 시야가 다 안 들어오고 일부만 들어오니까 잘려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잘라 그리게 되면은 그것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지각적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각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또 다른, 그래서 드가의 그림에 드가가 이제 이 구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분석하고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지각적인 얘기, 과학적인 얘기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다른 발레 그림 가지고 하도록 하시겠고요. 일단은 아시겠죠, 그죠? 오늘은 먼저 이 잘라 그리는 그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잘라 그리면은 조금 더 가깝게 확 다가오는 것처럼, 왜냐면 우리가 원래 그런 지각 상태는 가까울 때 이렇게 잘려 보이니까. 이해되시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요, 누가 이렇게 막 잘라서 이렇게 그려, 막 그냥 막 자르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자르는데,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그 사진의 영향, 그다음 아까 말한 일본 판화의 영향, 그다음에 이런 지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바로 이제 좀 더 그 명확하게 이게 그 드가가 리얼리즘 계열이라 그랬어요. 자기는 그래도 스스로 말하자면은 굳이 그 문제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대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가 이전에 다른 화가들은 대상을 잘라 그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적으로 그리다가 잘리는 거는 있지만은 그려야 될 대상을 일부러 자르진 않았거든. 근데 드가 일부러 자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전통적인 관점에서 화가의 기본적인 전제는 뭡니까? 화가는 사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그림을 왜 그리냐? 그림은 그 대상을 그리는 거지, 그죠? 인물을 그리거나, 그죠? 내가 또 뭐 정물을 그리거나 풍경을 그리거나 그 대상이 주제인 거예요. 대상이 테마잖아요, 그죠?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죠? 그림은 대상을 그리는 거니까, 그죠? 그림의 주제 대상 자체이다. 즉 그림이란 어떤 대상을 그린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상이 온전히 드러나야죠. 온전이란 말이 있죠, 그죠? 온전히. 그러니까 화가가 어떤 대상을 그린다면 화가는 그 대상을 온전히 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구 미술뿐만 아니라 이집트 미술도 그래서 그게 그려낸 거예요. 왜 이집트 미술이 왜 옆모습에 이 얼굴은 옆모습인데 몸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몸은 정면으로. 그죠? 그게 왜냐면 그 대상을 표현하는 거니까 대상의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얼굴은 오히려 옆모습이고, 그죠? 옆모습이 그 사람을 더 명확히 잘 드러내고, 그 다음에 몸은 다 이렇게 되는, 그죠? 이집트. 그러니까 그것이 이집트 때부터 미술을 그릴 때 보통 다 이렇게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대상을 그리는 거니까, 그죠? 그 대상을 완전히 표현해야 된다. 즉 대상의 전체 모습, 온전한 모습을 그리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봤던 조토가 누구냐? 그 조토 이전의 그림들은 그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조토 이전의 그림들은 인물을 그리는 거니까 인물이 다 정면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서구 그림들은 정면으로 온전한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조토의 그림은 뒷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뒷모습 그리고 막, 그죠? 얼굴 안 나오게. 그러니까 불완전한 모습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도 이제 혁신적인 거예요, 나름,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예 잘라버리는 거지. 이거 잘라버림으로써 이제 드가는 하면 잘하기로 간 건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면 대상을 그리는 거고, 그 대상은 당연히 전체 모습, 온전한 모습이 다 그려져야지. 그걸 왜 잘라서 그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반대로 대상을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지 못했다면, 그죠? 이거는 화가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그걸 다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면은 대상을 잘못 파악했거나 아니면 구도를 잘못 잡아가지고 밀려서 뭔가 잘려버렸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화가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대상은 온전한 모습으로 다 그림 안에 다 포함돼서 그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렇게 잘린 그림은 전통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잘못된, 뭔가 부족한, 미흡한 그림인 겁니다. 그죠? 구도를 잘못 잡았거나 대상을 잘못 파악해서 대상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그랬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드가의 그림이 왜 혁신적이지 이제 그걸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주요 대상들은 다 그림 안에 온전히 표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드가를 지나면서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드가는 대상을 자르고 아예 화면을 막 자르는 걸 아주 그냥 수시로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났다 그래서 불안정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즉 대상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리얼리즘 관점에서 그래서 현실주의 리얼리즘 관점에서 오히려 대상이 우리에게 실제로 지각되는 그대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지각되는 대로 그린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온전한 모습을 그려서 만들어낸 거에 불구하고 대상이 실제로 지각되는 모습은 이게 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 이제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 야 사진은 있는 그대로 다 찍어, 그대로 찍어, 그죠? 이 그림하고 달라. 있는 그대로 사진이 있는 그대로 찍어서 보여주는 거라며. 근데 사진을 찍어보면은 항상 잘리잖아 옆에가, 그죠? 잘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잘라서 그리는 그림이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지각하는 그대로 그리는 거다. 라는 이런 이제 바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그냥 단순히 사진을 흉내냈다는 게 아니라 요 구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진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 그대로 찍는 거 아시죠? 찍어서 뭐 볼 수 있는 게 사진 아니냐. 내가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거는 바로 그게 실제로 지각된 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다. 즉 이렇게 잘라서 그린다 그래서 그것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처럼 그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죠? 그게 리얼리티라는 거지. 리얼리티. 이게 리얼리티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죠? 여기 관점이 그죠?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관점.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또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의 주제가 결국은 또 대상 자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대상을 그리는 거다. 인물을 그리는 거다. 인물화의 주제는 인물이고 어떤 대상의 주제는 대상이고 그런데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의 주제는 대상 자체라기보다는 대상에 포함된 전체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체. 그죠? 전체 장면으로서 이게 현실이지 대상 하나만 어떻게 따로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 현실. 전체가 이제 그냥 잘려서 그리건 간에 뭐건 간에 전체가 하나의 그게 우리가 직면하는 실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전체 현실. 그리고 이제 드가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림의 의미나 깊이라는 것은 이 전체 장면을 통해서 장면과 대상을 통해서 감지되는 어떤 현실. 그게 사회 현실이죠. 사회 현실. 사회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긴장 관계라든지 뭐 갈등 관계라든지 뭐 어떤 뭐 소외 관계 우리 좀 봤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제 그림의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상을 잘라 그리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보시고 그 absent 그림도 딱 봐도 막 이 잘려 있어요. 그게 보시면요, 그죠? 202페이지에 그죠? 드가 유명한 absent 이것도 봐도 뭐 위에 남자가 메인 그 모델인데 남자가 이 담배가 좀 잘려 있습니다. 그죠? 이거 뭐 좀 잘려 있다고요, 그죠? 그죠? 어디서 막 잘려 있고 이런데 이거는 그죠? 불안하게 묘사한 그린 게 아니라 이 실제 현실, 그러니까 저렇게 그림을 통해 저 인물도, 그러니까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는 인물이 중심이 아니라 인물을 통해서 감지되는 그 현실적인 사회적 어떤 현실, 어떤 소외 관계나 남녀 간의 긴장 관계나 그죠? 현대적인 그런 감지되는 그것이 그림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잘라 그린다는 거 그것이 결국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래 또 잘라 그렸네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죠? 이렇게 잘라 그린다는 게 그 이전의 전통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이집트 미술부터 쭉 내려오도 바로 그 생각이에요. 그죠? 대상을 완전한 형태로 표현해야 된다. 그 완전한 형태가 뭐냐에 대해서는 시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온전히 다 표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실제와는 거리가 있는 관념의 세계라는 거죠. 그죠? 온전히 표현하는 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 그림은 전형적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 이집트 미술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인물 표현들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온전한 모습을 그리다 보면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역사화를 그리던 누드화를 그리던 다 똑같아요. 대상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공식이 있는 거니까요. 그죠? 꼭 야외에서 뭐 새로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은 그렇게 그려야 되는 것이고 그게 원래 모습이니 온전한 모습이라고 여겼던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리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쪽은 그렇지가 않고 실제 살아있는 대상이죠. 실제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포함된 그 대상을 그리는 곳이고, 그리고 주제는 그 대상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현실, 그죠? 감시되는 특히 사회현실 드가 같은 경우에는 자, 이해되시겠습니다. 그죠? 바로 이 부분. 자, 그래서 요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사항, 이렇게 잘라 그리게 되면 우리 지각, 그죠? 이 지각 얘기는 지각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실 텐데, 이렇게 잘라 그리게 되면 우리는 좀 더 가깝게 느낀다. 우리 뇌는, 그죠?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우면 잘려서 보이니까, 그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이런 그림도 이렇게 그죠? 경주를 준비하는 기수들 해서 이렇게 정신 없어요, 그죠? 사실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인상주의적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드가는 자신이 인상주의자라고 불리는 거를 거부했어요. 난 인상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였겠죠. 뭔가 미완성의 그림처럼. 그래서 왜 인상주의가 그래서 놀림받은 거잖아요, 처음에. 제대로 다 완성이 안 된 거를 이렇게 내놓고 그러냐.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약간 미완성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잘라서 그러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요 그림 보시면 약간 드가의 관심이 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아시겠냐면요. 이 색깔이 좀 오색, 물론 기수들이 색깔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걸 입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야, 저거 내가 돈 건 사람이라는 걸 알아봐야 되니까 기수들 색깔이 다른 건데, 이 색채에 대한 관심으로 좀 바뀝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그죠? 이 기수들마다 옷이 아주 화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가가 경마장 그림 그리다가 그 관심이 시들해져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발레 그림, 그죠? 발레리나 그림이라든지 그 카페 꽁세리에서 노래하는 가수들, 이런 그림으로 이제 관심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경마장에 대해서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그래도 몇 점 남겼는데, 몇 점 남긴 것이 그냥 색채에서 시각적 효과에 대한 그런 식의 어떤 연습작적인, 그죠? 연습작적인 습작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그림 몇 점 더 남기고, 사실 경마장 그림 더 이상 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라든지, 이거 좀 상당히 색채적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좀 색채적이고, 색채 효과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요 다음 그림도 이것도 좀 색채 효과적이면서, 이것도 다 실험작이에요. 그래서 드가가 의외로 실험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살짝 바꿔서 실험을 많이 하는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요, 유화인데, 분명히 유화인데 유화 물감으로 대생을 시도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게 스케치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윤가서들은 다. 그러니까 유화를 가지고 이게 대생을 이런 식으로, 게다가 색채를 이렇게 노란색과 갈색을 위주로 해서, 보면 이거 완전 대생 작품이거든요. 근데 유화거든요. 유화를 통해서 대생을 시도한 듯한 그런 실험적인 시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럼 완성작이냐? 그건 몰라요. 드가는 밑으로 미완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완성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그냥 남겼을 뿐입니다. 이거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거의 경마장 그림은 이제 거의 그리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요. 그래서 이 정도로 경마장 그림은, 경마 그림 또는 기수나 말 그림은 그 정도로 이제 끝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경마장 그림 얘기 나온 게 드가의 초기 관심이기도 했고, 그 마네를 만나면서, 그죠? 서로 경쟁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그렸다. 맞는 것 같아요, 드가가. 그래서 경마장 그림 많이 그렸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 말의 머리를 잘라 그린다는 요 이전의 관행과는 전혀 다른 그런 잘라 그리는 그림, 그것의 어떤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네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마네를 통해서 당연히 이제 이후 그 친구들, 그죠? 모네, 르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처음은 몰랐지만 이제 마네가 그 마띠뇰 그룹의 지도자가 되면서 드가도 거기에 그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요 그룹을 우리가 마띠뇰 그룹이죠. 마띠뇰 그룹, 그죠? 마띠뇰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요게 193페이지 보시면요. 193페이지, 그죠? 193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드가가 없어요. 그죠? 이거 바티뇰 화가들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여기 이제 바티뇰 거리에 있는 마네의 화실이 바티뇰 거리에 있었고, 그러니까 마네가
그 제목이 만해의 패거리들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불렸다는 거죠. 그 당시 그죠? 만해가 그 왜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만해가 유명해진 인물 아니에요. 그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그 뭡니까 풀밭의 점심으로 유명해진 인물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해를 중심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친구들과 동료들이 모였는데 드가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거리에 드가와 친하게 어울렸고 같이 했지만은 이 집단 내에서도 드가는 어쨌든 독특한 외톨이였다는 겁니다. 같이 어울리고 같이 이 카페에서 어울리고 서로 알고 했지만은 드가는 상당히 독특한 인물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드가는 다른 그 화가들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네나 르누아르 이런 영향을 안 받았어요. 한편으로 안 받았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영향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페 게르부아에서 이렇게 그죠? 365년 만해를 통해서 이제 드가, 르누아르 등 이후 인상파 그 합동 전시회를 같이 하는 동료들을 만나서 알게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또 거기에 이렇게 자기가 그죠? 친한 그 인상파 멤버로는 또 스스로를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드가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외골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은요. 하지만 어쨌든 그 카페 게르부아에서는 뭐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항상 모여서 술도 마시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1968년에서 69년이 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만해와 드가가 근데 주로 만해하고 드가가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당장 나이도 많고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배운 게 많잖아요. 왜 드가는 그래도 멀쩡하게 법과대까지 진학을 했었고 만해도 최상류층으로서 고급 교육을 다 받았고 그러니까 일단 말빨이 되는 거죠. 나이도 되고 말빨도 되고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만해하고 드가가 주로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토론과 논쟁을 주도하는 가운데 그나마 말빨이 쓰는 문인들이나 평론가들, 에밀 졸라라든지 그죠? 소설가 에밀 졸라, 뭐 뒤랑티 같은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이 카페 게르부아에서 인상파 관련된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미술의 혁신에 관한 막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다른 친구들은 끼어들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지유 정도만이 끼어들 수 있었다. 왜 바지유는 그죠? 그 부르주아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 출신이지만 부르주아 출신이고 부르주아고 의과대학을 이제 진학할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포기하고 그림 그리고다가 전쟁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바지는 그래도 배웠으니까 바지 정도만 끼어들 수 있었고 나머지 다른 동료들 모네, 국졸, 르누아르, 국퇴 뭐 이래나 이건 뭐 초등학교 제대로 안 나온 그죠? 이런 식으로 끼일 수가 없지 말빨이 안 되니까 그림은 뭐 어떻게 그려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끼어들 만한 교양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해하고 드가가 주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만해보다도 드가가 정말 드세게 그죠? 이름도 드세게 항상 그 강력한 주장 자신의 주장. 근데 그 주장은 언제나 그 혼자만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결코 다른 사람들 걸 인정하지도 않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자신만의 것이었다라는 이런 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요, 그죠? 이렇게 아주 연애복에 장갑을 이렇게 들고 있는 장갑이죠. 야심만만한 그런 모습이고, 물론 이것도 미완성작이에요. 대도 다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손 같은 거 완전히 다 그려지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야심만만한 자신의 창, 아주 그 독불장군식의 그런 그다음 뭐 최고의 교육을 봤어.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시절. 카페 게르부아 시절의 그 드가에 대한 그 다른 사람들의 평론가들의 평가, 평론가들이 이제 거의 들락날락 하면서 드가랑 얘기도 하다 보니까 드가에 대해서 이게 좋은 평가, 이거는 나쁜 평가. 그래서 좋은 평가는 먼저 평론가 뒤랑티가 야, 이 드가는 보기 드물게 지적인 화가다. 왜냐면 화가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안 했잖아요. 원래 옛날에도 뭐 그죠? 이 지적 이런 공부보다는 그림만 그렸으니까. 근데 드가는 법과대학까지 지나갈 정도로 아주 지적인. 그래서 동료들이 모르는 묘한 생각이 풍부하다. 사람들은 그를 사회적 명암대비의 발명자라고 불렀다. 사회적 명암대비.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자, 또 다른 평론가는 드가 쟤는 겸손한 척. 왜냐면 좀 배웠으니까. 그죠? 뭐 쌍욕을 하지는 않지만 근데 들어오면 다 빈정된다는 거야.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걸 비꼬아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비꼬아서 그죠? 겸손한 척 빈정되는 태도가 떠들썩한 비음을 샀던 평범한 기억. 듣고 나면 별것도 없다는 거야 사실. 평범하다는 게 그죠? 뭔가 엄청 자기는 뭐 새로운 거 바꾸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사실 별거 없는 괜히 빈정거리나 하는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남긴 사람입니다. 독불장군식의 그런 드가의 태도가 부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엔 또 아주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보실 게 요겁니다. 사회적 명함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명함 대비란 게 뭡니까? 명함 대비는 그 카라바조, 그죠? 명함 대비 대표적이죠. 카라바조의 그죠? 그 명함 대비가 원래 어디서 온 개념이라고요? 네? 우리 이민 선생님? 네? 명함 대비. 그죠? 기독교에서. 왜냐면 어둠 속에서 빛이 생기면서 물건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식 개념이에요. 카라바조 그림들이가. 그죠? 왜냐면 원래는 어둠밖에 없었는데 신이 이제 빛이여 있어라 하면서 세상에 창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어두운 거예요. 이 카라바조 그림들. 그죠? 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어떤 사물이 쫙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대상이 드러나고 출현하고 하는 것처럼 그거부터 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명함들 강한 기독교적인 강한 명함들이 서구 미술에서요. 그래서 그게 그런 명함 대비, 그죠?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뭐 사물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딴 거 없죠. 그래서 미술에서 명함 대비는 밝고 어둠,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서 사물을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원래.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근데 드가는 여기 앞에 사회적이란 말이 붙었어요. 사회적. 그죠? 그래서 드가의 명함 대비는 드러내긴 드러냈는데 사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회 현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사회 현실. 그래서 이게 리얼리즘이라는 겁니다. 그죠? 명함 대비를 통해서 사회 현실. 근데 사회 현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눈, 정신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떤 팽팽한 긴장 관계, 소외 관계, 그죠? 어색함 그런 거는 이제 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어쨌든 근데 이 명함 대비를 통해서 그런 거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현실, 사회적인 감정 이런 거를. 그래서 사회적 명함 대비라고 발명자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아시겠죠? 요거랑은 다른 전통적인 거랑 또 다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통적인 명함 대비는 사물을, 그죠? 명함 대비를 통해서 사물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거지만 드가는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함 대비를 사용했다. 사회적 현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명함 대비의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 시절 카페 게르바를 다니던 그 시절에 드가의 대표작, 화제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름 그들 내에서는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왕설래 이게 뭐냐 이래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 그림을 본 지인들은 대본에 야 이거 성폭행 강간 장면 아니냐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제목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드가의 요 시기 유명한 작품, 상당히 이것도 나름 유명한 작품이에요. 근데 딱 봐도 성폭행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 당시 동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동료들이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는 성폭행 그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그죠? 부부 내지는, 그죠? 이 어떤 그런 갈등, 긴장, 그죠? 왜냐면 이런 게 열려있고 하는 거, 이거는, 이게 성폭행이 아닌가,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게 그 드가의 그 사회적 명함 대비를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회적이라는 게 사람 사이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이 있고 가운데 촛불에 이렇게 가시 씌워진 촛불이 있고 촛불에 비춰서 이게 명암이 대비되는 거거든요. 명암이 대비되는 건데 뭐가 대비되느냐? 이 촛불에 의해서 여기 그 여성의 이런 그 희미하지만 빛나는 어깨와 그다음에 이 남성은 이 촛불 때문에 이 그림자가 되게 훨씬 커요, 그죠? 그죠? 뒤에 그림자 보이시죠, 그죠? 훨씬 크게 보이는 요게 일종의 명암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발표는 나중에 됩니다. 그래서 이 본 지인들이 야 이거 성폭행하고 그런 싸우는 그런 그림, 남자가 그런 그림은 아니냐? 드가는 그렇지 않대. 드가는 결코 이 제목을 인정하지 않았답니다. 이거 그거 아니다. 않았으면 그저 당대의 일상을 그린 풍속화라고만 언급했다. 그러니까 당대 일생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당시 현대적인 삶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현대적 삶이라는 게 이게 농촌하고는 또 다르게, 그죠? 같이 어떻게 남성 여성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도 이게 현대적인 어떤 티격태격한 긴장관계가 많죠. 현대는 그 전통적인 사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현대 사회의 어떤 풍속화를 그린 그죠? 그 모습을 그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대중적으로는 공개가 안 되고 친구들은 봤지만은요, 한참 나중에 드가 거의
죽기 한 10년 전쯤에야 이 신뢰, 그냥 제목이 신뢰라는 제목으로, 이거 드가가 직접 선택한 제목입니다. 신뢰라는 제목으로 듀랑 류엘 화랑에 대중적으로 이제 공개되고 전시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이 나름 말이 많았어요. 어쨌든 이게 뭘 그린 거냐, 그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소설의 전성시대거든요. 리얼리즘 계열 소설의 전성시대. 그래서 야, 이게 소설의 어떤 장면 아닌가? 이런 소설의 그런 장면 아니야?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많거든요. 소설 같은 어떤 한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드가가 어떤 소설을 읽고 이렇게 그린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랑설레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드가는 언급을 안 했어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드가는 어쨌든 드가가 직접 한 말은 이 그림에 대해서 저녁과 램프의 불빛, 촛불을 보며 느끼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사회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명암대조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촛불에 의해 희미하게 빛나는 여성의 어깨와 남성의 커다란 그림자, 그죠?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기 딱 보시면요, 그죠? 명암이 이쪽으로 밝고 뒤는 더 어두운 이것이 대비가 되면서, 그죠? 이들 사이의 어떤 갈등과 긴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그죠? 그런 그 사회적 현실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역시 이 드가 그림의 대표적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어찌되었든 이 그림의 관람자는 들여다보지 말아야 할 장면, 그죠? 들여다보지 말아야 할 장면의 목격자가 된다. 그래서 드가 그림들이 결국 다 그래요, 이후에. 그렇잖아요. 발레 무용수 그림도 뭐 멋진 뭐 발레를 하는 게 아니라 뒷모습 아니에요, 그죠? 발레 뒤에서 막 이렇게 막 다리 막 주무르는 장면, 그죠? 뭐, 그죠? 뭐 등 긁는 거, 이런 거를 막 주로 그리고 있어요, 그죠? 드가는. 그죠? 여성 누드도 이것도 뭐, 아름다운 이렇게 이긴 게 아니라, 그죠? 여성이 막 이상하게 몸 닦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여성 모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남들이 들여다보지 말아야 할 어떤 사적인 장면을, 그죠? 들여다보면서 그리는, 열쇠고목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서 그리는 그런 식의 그 드가 그림의 특징. 사실 이것도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 3자가 보기에는 보지 말아야 어떤 장면적인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전부터 나왔던,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 두 사람, 남성과 여성은 신뢰에 갇혀 있는 동시에 서로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현대의, 그러니까 예전 농촌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남녀 관계는 좋듯 얽히면서 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 현대 사회는 이렇게 도시에서 둘이 만나서 같이 사랑하고 살고 어쩌고 하지만 그것이 필요할 때만 서로, 그죠? 필요할 때만 이렇게 같이 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정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악센트가 딱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정말 힘들다는 게, 그런 데서 사실 뇌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뇌상을 계속. 어쨌든 그래서요. 그래서 이렇게 둘은 감정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둘도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좋을 때는 좋은데 서로의 감정은 서로 고립된 걸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사회 현실이다. 그래서 드가는 여성을 안 사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여성과 남성의 그런 긴장 관계예요, 그죠? 사실 악센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그림도, 그죠? 이게 뭔가 나름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죠? 둘이 필요할 때는 서로 같이 뭐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그냥. 근데 우리가 보시면 이게 르누아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르누아르 그림은 여성과 남성이 즐겁게 어울려서 같이 춤추고 이러는 건데, 항상 해피하게. 드가는 이게 다 여성과 남성의 긴장과 갈등과 뭔가 뚱하고 말이야, 그죠? 서로.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재밌는, 드가가 그린 좀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 드가가 그린 아마 여성 그림 중에서는 가장 예쁘게 그린 그림이에요. 원래 드가는 여성을 예쁘게 안 그린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대부분의 애들이 못생기기 때문에 이거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제일 깔끔하고 예쁘게 그린 그림으로 속합니다, 여성을. 근데 좀 재밌는 그림이에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기본 설정은 이 남성과 여성의 그 묘한 그 긴장과 갈등. 제목 자체가 못마땅이야, 제목이. 제목이 못마땅해요. 제목이 못마땅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남편하고 부인입니다. 이게 딱딱하게 남편하고 부인인데, 그러니까 남편이 어떤 사무실에 일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식이죠. 남편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부인이 뭔가 뭐 들고 찾아온 거예요. 뭔가 갑자기 딱 찾아오니까 갑자기 못마땅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뭔가 그래서 딱 뭘 봐서 저뭐 직원 같은 걸 째려보는 거고 그죠? 그래서 다른 앞에 있는 직원을 째려보는 것 같고 살짝 이 남편은 아주 못마땅한 정말 잘 그렸어요 그 표정을.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요겁니다. 뒤에 이 경마장 그림 아니에요. 네. 이 말들과 두 사람의 심리 상태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도를 그릴 때 이게 막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뒤에 배경의 그림이 있는데 말 그림인데 요 액자 안에 두 사람의 얼굴이 다 들어와 있죠. 이게 또 효과가 달라요. 만약에 이 얼굴이 액자 바깥에 있다 그래 봅시다. 그럼 좀 다릅니다. 액자가 또 포커스. 그래서 액자가 포커스가 또 액자가 또 뭔가 또 가로막잖아, 그죠? 근데 이게 두 사람의 얼굴을 액자 안쪽에도 어쨌든 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죠? 그죠? 그 어떤 그 긴장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보이면서도 긴장 관계를 잘 보이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말 그림도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죠? 두 사람의 심리 상태가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말들은 이 여성의 심리 상태고 부인의 이 말이 지금 남이 남성의 가다가 이제 뭔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막 뛰어넘어서 이 경주마들이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막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지. 이 여성은 뭔가 이 남편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뭔가 막 넘어온 거야. 넘어와서 뭘 하려고 뭐 요구하는 거고, 이 남편은 막 달려가다가 딱 그저 끼 막 딱 이러는. 그렇게 그냥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 딱 보면 그것이 암시돼 있죠, 그죠? 그래서 나름 재밌는 그림이에요. 나름 재밌는 그림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포인트는 남성과 여성의 어떤 갈등이나 심리적인 긴장 그런 것을 포착해서 그리려고 하고 있다 드가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까다로운 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이미 봤었죠, 한번 읽었었죠, 그죠? 202페이지에 드가의 인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드가의 인품. 그죠? 202페이지 왼쪽에, 그죠? 드가의 인품. 그래서 까다로운 드가라는 별명이 붙은 그는 어떤 형태의 사회개혁에도 모두 반대했고 아주 보수주의자예요. 기본적으로 드가는 보수주의자고 그러니까 태극기 되고 보수주의자고 어린이와 꽃, 개를 싫어했다. 재미있죠? 르누아르가 정 반대입니다. 그죠? 어린이와 꽃, 개를 싫어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나 일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 있다고 말했던 드가의 가슴은 단연코 일에 쏠려 있었다. 그래서 여성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의 제자였던 여리와가 메리케스트는 여자를 싫어했던 독신남 드가를 가리켜 그는 여인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로 태어난 드가는 빈정거리기 좋아하고 그저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로서 다른 인상주의자보다 더 이기적이고 보수적이었다. 그는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에 동참했고 카페에서 그들과 예술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1890년 드레이피스 사건에 대한 견해가 엇갈려 피사라나 캐서트 등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과 다 멀어지게 다 손절쳐요. 드가가 손절치거든. 그 뒤는 뭐 이제 나중에 또 읽어보시겠고요. 지금 당장 얘기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독단적이고 자신의 그 견해를 결코 굽히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거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요. 여성에 대한 태도가 참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중적이에요. 여기 그런 면이 있어요. 이중적이라는 게 여성한테 친절하긴 해. 친절하다는 게 물론 어떤 의미의 친절이냐면은요, 뭐 그림을 우리 봤잖아요. 수잔 발라돈 같은 여성을 최첨으로 인정해주고, 뭐 그죠? 막 그림도 사주고, 또 제자가 또 지금 메리 커세, 그죠? 여성 미국에서 건너온 여성을 또 자신의 제자격으로 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나름 여성들의 그런 활동을 인정해주는 그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또 진보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에는 그죠? 그 당시에는 진보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사랑할 줄도 몰랐다. 그죠? 여기 여성에 대한 태도에서 드가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연애는 뭐 전혀 그런 얘기조차 전해지지가 않아요. 여자랑 얽힌 얘기는 아예 안 한 거지. 소문도 안 날 정도로 아예 여자랑 어떤 그런 연애와 관련되는 일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특히 연애, 사랑과 관련된 데서 언제나 냉담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네가 모리조한테 한 말, 저 드가는 자연스럽지 못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감정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는 여자를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는 말조차 할 줄 모르지, 그죠? 자신이 사랑한다 또는 말조차 할 줄 모른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이제 베르트 모르지오는 마네를 좋아했다가 나중에 마네의 동생하고 결혼하잖아요. 여기서 나오죠, 그죠? 베르트 모르지오가 동생의 전한말. 그러니까 드가가 또 베르트 모르지오는 또 동료 아니에요. 같은 동료, 화가 동료로서 또 인정을 해요. 그런 거로는. 그래서 그 드가는 나를 안아주는 척 하더니만 솔로몬의 격언을 늘어놓기만 하더라. 여자는 의로운 자를 황폐하게 하나니. 이게 솔로몬의 격언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죠? 솔로몬 지가 그래 놓고서, 그죠? 그죠? 여자를 가까이 하면은, 이게 인생 망친다. 이런 솔로몬의 격언을. 근데 이게 안아준다는 게 사실 요거겠죠? 이게 번역을 이렇게 아마 이 사람이 했는 건데, 이게 프랑스에서는 비주라고 합니다. 이거 아세요? 그죠? 이게 이제 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그러니까 이게 친한 사이니까, 드가랑 모르지오가 같은 동료니까, 딱 만났을 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형식적인 인사 아니에요. 공식적인, 그죠? 어떤 연인 관계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아마 그걸 이렇게 해주려고 하다가, 그것조차 이제, 야, 하면 안 된다. 이거 여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가는 이런 연애와 관련된 쪽으로는 아주 여성에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고. 근데 이게, 아니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명 몇 개 블로그에 이런 게 나와요. 좀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가가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는데 이거가 드가가 어릴 때 모친의 외도를 목격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게 낭설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더라고요. 이게 꽤 국내 한글 블로그에 몇 개. 드가가 어릴 때 그죠? 자기 엄마가 불륜을 저지르는 거를 목격해가지고 충격받아서 그때 평생 여자한테 차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당연히 드가 엄마는 일찍 죽었고 5남매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죠? 32살인가 죽었어요. 이건 외도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전혀 미술사나 미술 문헌에는 한마디도 언급 없는데 사람들이 지어낸 거죠. 아니 지어냈네 이런 식으로. 그죠? 야, 얘 말이야 어릴 때 충격받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냥 쓰고서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근데 가끔 이게 블로그인데 있기에 제가 써놓은 겁니다. 우리나라 블로그 좀 있더라고 이런 게. 자 이거 없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사실 드가가 그렇겠죠. 어떤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로서. 왜냐면 사랑을 하려면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양보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독불장군식으로 자신의 관념 세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여성을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유명한 독설가들가, 그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태도가 나왔고, 독설이 또 이제 막 만들어집니다. 그죠? 참, 우리, 이 책에도 독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죠? 당장 마네, 자신의 경쟁자로 여겼던 마네에 대해서 아주 처참한 독설을 내뱉죠. 그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마네, 쟤는 말이야. 그죠? 마음속에 거장들 없이는 붓을 단 한 버리도 그림 절대 못 그린다. 그죠? 그러니까 모방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모방밖에 못 한다. 쟤는 그림 못 그린다. 그래서 우린 요걸 앞에서 했었습니다. 요게, 그죠? 리뷰, 57주차 했었습니다. 이게 마네의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마네는 구도를 잡을 때 약하다. 그죠? 구도를 잡을 때 약간 혼란스러운 듯 하다. 그래서 그의 구도는 대가들의 작품을 뒷받침해서 어떤 그것을 베이스로, 그죠? 이렇게 빌어다가 쓸 때에만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가들의 어떤 뒷받침 없이 그냥 자기가 혼자 만들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색해요. 그죠? 마네가 그린 스페인 발레. 그러니까 스페인 발레가 요게 플라멩코입니다. 아시죠? 플라멩코, 그죠? 플라멩코 춤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름 명칭을 몰라가지고 그냥 스페인에서 온 발레다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근데 전체 구도가 다 그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색하죠, 벌써. 이게 말 그대로 뭡니까, 애들 학예회처럼, 그죠? 초등학교 학예회처럼 말이야. 이래요, 저 그림이. 뭔가 중심점이 없고, 에너지 중심이 없습니다. 에너지 중심을 설정하기 위해서 요거를 설정한 거예요. 이게 그냥 그린 건 아니에요, 요게. 가운데는 꽃. 요거, 이따가 미리 보시면. 그러니까 요런 그림 하나하나가 그냥 그린 게 아닙니다. 요거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 딱 나와. 이 의자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볼 때는, 있는 거 그냥 그렸네. 아닙니다. 다 계산해서 그린 거. 이게 없으면, 왜냐면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그죠? 이게 지금, 이 여성도 지금, 이제 물론 이 선생이, 저 발레 선생이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발레 선생의 손짓도 결국 요로 다, 이 시선도 그렇고, 그죠? 이 발짓이나 요런 것들이, 이 몸도 그렇고, 요게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체, 그죠?
전체의 에너지 중심으로 설정해서 그려진 겁니다. 이거 그냥 그려진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 차이 없으면은 이게 뭔가 좀 허전하고 쏠려 보여요. 그죠? 힘의 중심과 어떤 지지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그게 표현하기 약간 애매한데 표현상으로 애매하지만은요. 그 지지점으로 이게 설정해서 그린 겁니다. 이게 그냥 그린 건 아니에요. 시선의 중심점이기도 하고 나름 그죠? 물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죠? 이게 그냥 그려진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없으면 이게 달라져요. 없으면 뭔가 벌써 허전해요. 그죠? 없으면 이게 그죠? 없으면은요 비어 없는 상태로 그걸 그릴 수도 있죠. 하지만 허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그거예요. 이것도 이게 그냥 그린 건 아니에요. 다 요 꽃이 그죠? 그러니까 뭐 관객들이 브라보 하면 던져주는 그런 꽃다발이지만 그냥 그린 건 아니고 뭔가 중심을 잡아주려는 그죠? 그래서 그린 건데 좀 어색하죠. 안 잡히잖아요, 잘. 그죠? 좀 따로 놀아야 돼. 이거 따로 논다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것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그 이제 이게 연관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구도를 자기 혼자 잡으려면 잘 못 잡는다. 이제 결국 그 얘기 한 거예요. 이게 또 드가가 만에 쟤는 그죠? 이 거장들 모방 안 하면은 모방 없이는 제대로 그림 하나 못 그려. 그죠? 붓을 한번 이런 식으로 독설을 한 겁니다. 독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왔던 복습하는 거잖아요. 또 모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모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초기부터 그랬어요. 모네. 쟤는 그림은 잘 그리는데, 왜냐면 모네가 정말, 그죠? 색채는 아주 화려하게 잘하니까, 그죠? 능숙하지만, 그러나 깊이는 없는 장식가일 것이다. 이 깊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그겁니다. 깊이라는 것은. 깊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이 드가가. 깊이라는 것은 바로 그 현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사회적 현실, 그죠? 인간 관계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사회적 감정이나 사회 구조나 사회 현실, 그죠? 그거를 드러내는 거, 그거를 깊이 있다고, 즉 사회 현실을 뭔가 드러내야 깊이가 있다라고 드가가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네 그림은 꼭 없잖아요. 그냥 데코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데코라시옹 불어로, 그죠? 프랑스어로 모네 그림은 잘 그리지만 그냥 데코라시옹에 불과하다, 장식화에 불과하다. 그죠? 그렇게 평하였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 모네 그림은 뭐 어떤 정신성을 표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보기 좋은 예쁜 그림을 시각적인 그 향연을로서 우리가 보는 거지 그 내용을 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드가가 나름 냉철하게 평가한 건 있긴 있어. 맞긴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요건 우리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죠? 요건 뒤에다 연관되는데요. 그러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네가 이제 사회 인상지 합동 전시회 대신에 살롱전에 출품하죠. 그죠? 르누아르가 성공하는 걸 보고 나도 살롱전으로 한번 성공해 볼까. 그러니까 이제 드가는 또 즉각 또 자기가 그 인상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또 동료가 또 그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막 그 비난을 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드가가 성격이 그렇다니까. 성격이 까다롭다는 거, 까다롭고 좀 그렇죠. 그래서 모네가 비굴하게 제도권과 타협하면서 세속적 결탁을 했다고 비난하고 일간지 르골루아의 이러한 광고를 게재했다. 이거 보셨죠 우리가, 그죠? 예전에, 그죠? 그래서 클로드 모네 그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하더니 그런 사람 죽었다라고, 그죠? 이거 광고를 내버린 거야. 신문 광고. 죽었다. 이 참 끔찍하죠, 이거를, 그죠? 장례식이 5월 1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롱전 개최일. 살롱전 개최일이에요. 살롱전이 개최되는 날. 산업관에서 보통 살롱전을 개최했으니까요. 산업관 교회 알렉산드르 카바넬이 그 살롱전의 그 대상 받은 아카데미 화가의 대표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이름, 그죠? 까바넬실에서 열립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광고를 이렇게 낸다. 참 이걸 드가가 낸 건데 황당하죠. 그래서 드가 자기가 또 수장이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라파엘이라는 인상파도 아닌 자기 친구를 후배를 갖다 붙이고 이름 쭉 붙여가지고 참 이게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니 뭐 모네가 죽을 짓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쟤는 그래 우리에서 떨어져 나간다 보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또 굳이 이렇게 신문에 광고까지 내가지고 진짜 이게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 이 드가가 나중에 사람들이 다 손절친 이유가 있어요. 진짜 나이 50대 60대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다 손절쳐요. 근데 나중에는 오죽했으면은 손절을 이미 당하고 손절친 메리 커셋조차 그래도 이제 걱정돼서 진짜 굶어 죽겠다. 얘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서. 왜냐면 드가가 눈도 이제 거의 안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르누아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르누아르 쟤는 인물의 얼굴을 지나치게 둥글게 표현한 나머지 마치 꽃병을 그려놓은 것 같다. 다 똑같아. 다 꽃병처럼 둥글둥글. 이거 르누아르가 그죠? 과거 도자기 공장에서 어린 시절에 일했다는 거를 떠올리게 하는 독서 우리 배웠습니다. 앞에서 그죠? 했었고요. 또 이제 그 베르트 모리조 아까 나온 그 여성 화가에 대해서도 그녀는 모자를 쓰듯이 그림을 그린다. 이게 지금 칭찬인지 빈정거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모자를 쓰듯이 그린다. 이게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빈정거리는 것 같아. 모자를 그린다는 모자를 쓴다는 건 그 당시 여성들한테 모자가 중요한 그 옷차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는요. 특히나 오늘날은 안 그렇지만 그 화려한 모자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자 가게도 아주 크게 성업을 했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쓴 듯이 그린다. 의미가 뭐죠? 예? 모자를 쓰듯이 하니까 모자를 쓴다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죠? 예. 네. 근데 여성들이 이제 이게 부르주아니까요. 부르주아의 아주 고급 모자를 쓰듯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니까 이것도 뭐라고 어떻게 뭔지 정확한 거 이렇게 말이 전하니까요. 이게 결코 좋은 말 같진 않은데. 꾸민다는 예, 그죠. 꾸민다거나 뭐 우아한 척한다든지 뭐 그런 사실 그래서 베르트 모르제의 그림들이 상당히 우아해요. 우아하고 실제로 그림도 모자 같아요. 그 당시 그 우아한 모자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자처럼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지도 않으면서 그 우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여리여리 그다음에 블랑블랑 블랑블랑이라는 거 그런 식의 그림들이 막 나오면 나중에 베르트 모르제 근데 예뻐요. 이것도 아주 예쁩니다.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근데 모네처럼 장식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아하면서도 조금 여리여리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임스 휘슬러라고 우리가 그때 나왔었죠, 그죠? 예술을 위한 예술, 그죠? 뭐 하던 그 미국 출신의 그 작가, 그죠? 그래서 그의 그림에는 거리만 보인다, 깊이가 없다, 사회 현실에 대한 그림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뭐 아카데미 스타일에 대해서도 라파엘로, 그죠? 그 죽은 옛날 거장이죠, 거장 라파엘로가 살아 돌아와서 이 카바넬이 그 아카데미 스타일이 아까 말하는 알렉산더 카바넬 본다면 저런 내 잘못이네. 그러니까 얘가 자기를 보고 잘못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도미에이 사실주의 작가예요, 그죠? 사실주의 오도네 도미네, 그죠? 사실주의 작가인데 리얼리스트. 만나게 되면 좋아, 정말 좋아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 스타일의 대표 수작까지 이제 여지없이 그냥 깎아내는. 도미에는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 거죠. 도미에 사실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리얼리스트. 그래서 드가는 리얼리즘적인, 그죠? 그 당시 사회 현실을 포착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본적인 설정이 도미에랑 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 그다음에 시간 지금 그다음 그다음에 요건 다음에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인상파하고의 관계와 인상주의, 그다음에 그림들의 리얼리즘이죠. 리얼리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상주의, 발레 그림 뭐 그런 그림들 요거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 오늘